안녕하세요. XM의 컨설팅 본부 성인재입니다. XM에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SQL 튜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QL 튜닝의 시작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SQL 튜닝의 시작, 서브 쿼리와 성능 문제 이해하기, 스칼라 서브 쿼리의 이해와 특성 이해하기, 위드절에 대한 기본 내용 이해하기입니다. SQL 튜닝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SQL 튜닝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QL 튜닝의 시작이란 먼저 SQL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성능 문제를 가진 SQL이 있고요. 오른쪽엔 인덱스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index underbar DESC라는 힌트를 사용했죠. 그리고 실행 계획을 보면 count 스타 키가 있기 때문에 SQL에 로우 넘이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SQL을 보면 로우 넘이 진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넘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보지 않고 내가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웨어절에 유저 아이디와 스테이터스라는 컬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덱스에도 유저 아이디와 스테이터스 컬럼을 구성된 인덱스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idx 언더바 nbox 언더바 스테이터스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힌트 index 언더바 desc 즉 idx 언더바 nbox 언더바 send 데이터 인덱스를 역순으로 읽도록 한 의도는 오더바이를 인덱스를 이용하여 대체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숨겨진 오더바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저 아이디와 스테이터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중 샌드 데이터 최근 날짜 순서대로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dx 언더바 nbox 언더바 샌드 데이터 인덱스에 스테이터스 컬럼을 추가하여 재생성한다면 SQL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idx 언더바 nbox 언더바 샌드 데이터 인덱스가 인밸리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데이터가 추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SQL에 오더바이저를 추가하여 이렇게 작성해야만 인덱스의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작성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인 방법에는 크게 네스티드 루프 조인, 해시 조인, 소트 머지 조인이 있는데요. SQL 튜닝의 시작에서는 네스티드 루프 조인, 해시 조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티드 루프 조인, 선행 테이블의 추출 건수가 많으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행 테이블, 즉 드라이빙 테이블의 추출 건수가 작은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행 테이블에서는 조인 키에 대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은 NL 조인에서는 선행, 후행 테이블의 조인 키에 반드시 인덱스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NL 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시 조인인데요. 해시 조인은 첫 번째 특징은 선행 테이블의 추출 건수가 많아 후행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탐색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할 때 유리하다인데요. 이 말은 NL 조인을 사용하여 후행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많은 탐색을 하는 비효율이 있다면 해시 조인으로 변경하여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후행 테이블에서 조인 키에 대한 조건을 활용할 수 없다인데요. NL 조인은 조인 키의 인덱스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NL 조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해시 조인은 인덱스 유무와 상관없이 메모리에서 조인하기 때문에 조인 키의 인덱스가 없어도 성능의 영향은 NL 조인에 비해 적습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해시 조인도 선행 테이블의 추출 건수가 적은 것이 유리한데요. 선행 테이블에 추출된 결과 집합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해시의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추출 건수가 많으면 메모리 공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플랜을 읽는 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인은 페어로, 각 오퍼레이션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플랜을 보면 각 오퍼레이션마다 1, 2, 3, 4, 5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플랜을 보고 어떻게 수행 순서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에서 중요한 게 조인이죠. 조인을 먼저 찾으면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이 SQL에서는 해시 조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인 대상이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위에 있는 대상이 먼저 선행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브 쿼리 T2 테이블이 선행 테이블 선택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 인덱스가 있죠. 서브 쿼리 T2에 대한 인덱스가 있으니까 먼저 수행되는 순서는 4번이겠네요. 인덱스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로우 아이디를 이용하여 테이블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서브 쿼리 T2 테이블을 읽고 다시 서브 쿼리 T1 테이블과 함께 해시 조인이 수행되었겠죠. 그래서 수행 순서는 4번, 3번, 5번, 2번, 1번 순으로 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SQL 플랜을 볼까요? 왼쪽에 SQL이 있고 플랜이 있죠. 각 오퍼레이션마다 1부터 10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찾으라고 한 것은 조인이죠. 4번, 5번, NL 조인 2개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보면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인은 페어로, 각 오퍼레이션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먼저 발생했는지, 5번이 먼저 발생했는지 보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먼저겠네요. 5번 네스티드 루프 아우터 조인을 보면 안에 대상이 2개 존재합니다. 조인은 항상 대상이 2개이기 때문에 2개 조인 대상이 존재합니다. 2개가 레벨이 같을 때에는 위에 있는 대상이 먼저 선행이 되겠죠. 여기서는 스칼라 T1과 스칼라 T2가 보이는데 레벨이 같기 때문에 스칼라 T1, 즉 6번이 가장 먼저 수행되었겠네요. 6번이 먼저 수행되고 나서 결과값을 가지고 바로 인덱스를 찾아가겠죠. 8번 스칼라 T2의 인덱스를 찾아가고 나서 그 인덱스를 스캔한 후에 테이블 정보를 읽기 위해서 7번 T2 테이블을 읽고 5번 네스티드 루프 아우터 조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출된 결과 집합을 가지고 다시 10번과 9번 스칼라 T3 테이블과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까지 조인이 2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인이 수행된 후에 3번 오더 바이가 수행되었고 이것이 2번 뷰로 풀렸죠. 맨 마지막에 로우넘 조건으로 인해 1번 카운터 스타키 오퍼레이션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순서를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6번, 8번, 7번, 5번, 10번, 9번,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스 분석 방법입니다. 10046 트레이스를 뜨면 화면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위에서 수행한 SQL이 출력되고 중간에는 수행된 SQL의 썸머리된 리소스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는 각 오퍼레이션마다 발생한 일량과 수행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강 때에는 조인 방법과 플랜을 읽는 방법, 트레이스의 분석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서브 쿼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의 원리와 동작 방식,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SQL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서브 쿼리란 무엇인지,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서브 쿼리 실행 계획 제어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란 웨어절의 비교 조건으로 사용되는 셀렉트 쿼리를 의미합니다. 집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조인보다는 절차적이므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크게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왼쪽의 사용 패턴 1과 오른쪽의 사용 패턴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브 쿼리의 추출 결과 건수가 한 건인 경우와 여러 건인 경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용 패턴 1과 같이 서브 쿼리의 추출 결과 건수가 반드시 한 건인 경우에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고 이후 메인 쿼리가 수행되는 실행 계획이 세워지고 사용 패턴 2와 같이 서브 쿼리의 추출 결과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옵티마이저의 판단에 의해서 서브 쿼리와 메인 쿼리의 수행 순서가 정해집니다.
주로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패턴이 사용 패턴 2번입니다.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 이해하기.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필터 동작 방식과 조인 동작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필터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동작 방식은 메인 SQL에서 추출된 데이터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메인 SQL 추출 건수가 100만 건이면 서브 쿼리는 최대 100만 번 수행하게 됩니다. 인풋 값에 해당하는 값의 종류가 적은 경우에는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통해 오히려 조인 동작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에 대해서 반드시 인덱스가 존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SQL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터 동작 방식은 항상 성능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인풋 값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즉 인풋 값의 종류가 적다면 필터 동작 방식이 조인 동작 방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SQL의 추출 건수가 38만 1건이고 T2 테이블의 C1 컬럼은 유니크한 컬럼입니다. 먼저 예제 SQL의 의미를 보면 T2 테이블의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T1 테이블에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SQL인데요. 실행 계획을 보면 T2와 T1 테이블 중 T2 테이블이 선행 테이블로 정해졌고 필터 방식으로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T2 테이블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을 보면 테이블 풀스캔한 결과 건수가 38만 1건 추출되었고 건수만큼 필터링이 발생하였는데 T1 테이블에 서브 쿼리 언더바 T1 언더바 IDEX 언더바 01이라는 인덱스를 스캔한 최종 결과 건수가 23만 1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T2 테이블의 추출 건수만큼 T1 테이블에 서브 쿼리 언더바 T1 언더바 IDEX 언더바 01 인덱스가 반복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SQL의 최종 일량을 보면 쿼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지표는 오라클의 메모리에서 읽은 블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SQL을 수행하면서 총 115만 6,653 블록을 읽었네요. 실행 계획의 CR이라는 지표는 각 오퍼레이션의 수행 시 발생한 오라클 메모리에서 읽은 블록량을 의미하는데 실행 계획의 마지막 부분이 서브 쿼리 언더바 T1 언더바 IDEX 언더바 01 인덱스를 읽으면서 114만 3 블록을 읽었습니다. 이는 SQL 수행 시 발생한 총 블록량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 때문에 SQL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비효율이 필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출 건수만큼 반복적으로 필터링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필터 처리가 발생해도 메인 집합의 건수가 5건에 불과해 필터 처리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필터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서브 쿼리가 수행된 횟수는 26번에 해당하며 일량이 예제 1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동작 방식에 대한 특징은 수행 순서는 메인 SQL이 먼저 수행이 되고 메인 SQL 추출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 메인 SQL의 추출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수행되며 인풋 값의 종류는 메인 SQL 추출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수행되게 되며 유연성 부분에서는 메인 SQL을 먼저 수행해야만 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운 동작 방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행 계획이 고정되어 무조건 메인 SQL이 수행되고 이후에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동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동작 방식은 필터 동작 방식에 비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조인 방법, 조인 순서를 성능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효과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풋 값이 동일한 값이 많다면 필터 동작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 동작 방식은 조인 방법, 조인 순서의 선택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인 방식이 항상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제를 통해 서브 쿼리의 조인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동작 방식으로 수행되어 성능 문제가 발생한 SQL입니다. 실행 계획을 보시면 메인 SQL의 서브 쿼리 T2 테이블의 추출 건수가 221건이며 동작 방식이
필터 동작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메인 SQL의 추출 건수 221번만큼 서브 쿼리 T1 테이블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서브 쿼리 T2와 서브 쿼리 T1의 테이블의 연결고리는 T1.C6 컬럼과 T2.C3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T1.C6 컬럼으로 구성된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서브 쿼리 T1 테이블 풀 스캔으로 수행되었고, 이 오퍼레이션의 일량을 보면 786만 3,850으로 이 SQL의 전체 일량 786만 3,857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연결고리의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메인 SQL에 추출된 건수인 221번만큼 반복 테이블 풀 스캔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필터 동작 방식은 처리 방법을 한 가지만 고수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메인 SQL이 먼저 수행된 후 이후에 서브 쿼리가 수행되었을 때 서브 쿼리의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메인 SQL의 결과 건수만큼 서브 쿼리를 테이블 풀 스캔한 예제입니다. 연결고리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브 쿼리 T1 테이블의 C6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한다면 SQL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QL의 수행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1회 혹은 한 달에 1회로 SQL의 수행 빈도가 낮은 SQL이어서 인덱스 생성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 생성으로 인해서 다른 SQL들의 좋은 SQL 플랜들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인덱스 생성 이외의 다른 개선안을 생각해 본다면 동작 방식을 필터 동작 방식에서 조인 동작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인 방법을 해시 조인으로 바꾼다면 반복적으로 테이블 풀 스캔하는 것을 한 번만 테이블 풀 스캔함으로 SQL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을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onNest라는 힌트를 사용하였고, 조인 방법을 해시 조인으로 하기 위해 해시 언더바 sj라는 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실행 계획을 보면 필터 동작 방식이 해시 조인 세미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서브 쿼리 집합이 한 번만 테이블 풀 스캔하면서 앞에 보았던 221번의 반복적인 테이블 풀 스캔이 사라지고 해시 조인에 의해서 한 번만 수행된 동작 방식입니다. 일량도 앞에 비해 37,417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을 제어하는 힌트를 보자면 no 언더바 onNest 힌트는 서브 쿼리를 필터 방식으로 유도하는 힌트고요. 아래는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진 onNest 힌트는 조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nl 언더바 sj는 조인 동작 방식 중에 네스티드 루프 조인 세미로 유도하는 힌트가 되겠고요. 해시 언더바 sj는 조인 동작 방식 중에 해시 조인 세미로 유도하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nl 언더바 aj는 안티 조인일 때 사용하며 네스티드 루프 조인 안티로 유도할 때 사용하는 힌트며, 해시 언더바 aj는 해시 조인을 안티로 유도하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아래 ordered라는 힌트를 볼 수 있는데 from절에 나열된 순서대로 조인 순서를 정하는 힌트인데요. 서브 쿼리가 존재한다면 서브 쿼리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되겠습니다. qb 언더바 name이라는 힌트는 오라클 10G 버전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힌트로 쿼리 블록 네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swap 언더바 join 언더바 infus라는 힌트는 해시 아우터 조인과 같은 순서가 고정된 상황에서 조인 순서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힌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우터 조인은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터, 즉 기준이 되는 대상이 드라이빙 집합이 되고, 아우터 조인 대상이 되는 테이블은 항상 후행 테이블이 되어야 하지만 해시 아우터 조인의 경우 swap 언더바 join 언더바 infus 힌트를 통해 조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no 언더바 swap 언더바 join 언더바 infus 위와 반대되는 힌트이고요. push 언더바 서브 qu는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도록 유도하는 힌트입니다. 서브 쿼리 실행 계획을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SQL을 보면 1번 문제
예제 SQL을 필터 동작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no 언더바 onNest 사용해야 하고요. 2번 문제. 예제 SQL을 네스티드 루프 세미 조인 동작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를 사용하여 조인 동작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네스티드 루프스 세미 조인으로 수행하기 위해 nl 언더바 sj 힌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문제. 예제 SQL을 해시 세미 조인으로 수행하되 서버 쿼리가 메인 SQL보다 먼저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로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시 언더바 sj 힌트로 해시 조인하고, 스왑 언더바 조인 언더바 인풋스 힌트를 이용하여 서버 쿼리가 먼저 수행되도록 합니다. 4번 문제. 예제 SQL을 해시 세미 조인으로 수행하되 메인 SQL 먼저 수행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로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시 언더바 sj 힌트로 해시 조인하고, no 언더바 스왑 언더바 조인 언더바 인풋스 힌트를 이용하여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onNest 힌트를 사용하여 조인 방식으로 서브 쿼리를 수행하되 qb 언더바 네임 힌트를 통해서 쿼리 블록 네임을 지정하고, 리딩 힌트를 통해 내가 원하는 쿼리 블록을 선행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e 언더바 nl 힌트로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예제 SQL을 해시 조인으로 수행하되 서브 쿼리로부터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를 사용하여 조인 방식으로 서브 쿼리를 수행하고, qb 언더바 네임 힌트를 통해서 쿼리 블록 네임을 지정하고, 리딩 힌트를 통해 내가 원하는 쿼리 블록을 선행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e 언더바 해시 힌트로 해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not exit를 사용한 예제 SQL을 네스티드 루프 안티 조인으로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를 사용하여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nl 언더바 aj 힌트를 통해 안티 조인, 즉 네스티드 루프 안티 조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not exit를 사용한 예제 SQL을 해시 조인 안티로 수행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onNest 힌트를 사용하여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해시 언더바 aj 힌트를 통해 해시 안티 조인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을 보면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서브 쿼리를 보면 맥스 값에 해당하는 값들이 메인 쿼리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쿼리인 것 같습니다. 서브 쿼리가 그룹 바이 후 맥스 값을 찾게 되면 집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줄어든 집합을 가지고 메인 쿼리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SQL 성능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브 쿼리에 qb 언더바 네임 힌트를 사용하여 쿼리 블록 이름을 sub라고 지정하였고, 메인 쿼리에서는 메인 쿼리 블록 이름을 주었습니다. use 언더바 nl 힌트에 쿼리 블록 명을 지정하여 서브 쿼리와 메인 쿼리가 네스티드 루프 조인하도록 하였고, 리딩 힌트에 서브 쿼리 테이블 알리아스와 쿼리 블록 명을 지정하여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 서브 쿼리는 sub라는 쿼리 블록명을 지정하였고, 메인 쿼리는 main이라는 쿼리 블록명을 지정하였는데, 실행 계획의 뷰의 네임 부분을 보면 vw 언더바 ns 언더바 1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sub나 메인 이름이 아닌 오라클이 지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인 방식을 보면 우리가 지정한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 아니라 머지 조인으로 SQL이 수행되었습니다. 결국 오라클이 힌트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최적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행 계획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수립되지 않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실행 계획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어되지 않았을까요? 옵티마이저가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는 뷰라는 오퍼레이션과 네임이 vw 언더바 ns 언더바 1이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 블록명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힌트가 무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트로 실행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옵티마이저는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변경할 경우 from 절의 앞에 위치시키고 ordered int는 쿼리 블록 네임과 상관없이 from 절에 나열된 순서대로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ordered 힌트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rdered 힌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보면 ordered 힌트를 사용하였고 use NLint에 메인 쿼리의 알리아스를 지정하여 서브 쿼리와 메인 쿼리가 네스티드 루프 조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브 쿼리에는 언네스트 힌트를 사용하여 필터 동작 방식이 아닌 조인 동작 방식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러고 실행 계획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네스티드 루프 조인하였고 우리가 따로 쿼리 블록 네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클이 알아서 vw_nso_1이라는 쿼리 블록명을 지정하여 뷰가 먼저, 즉 서브 쿼리가 먼저 선행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 계획이 제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브 쿼리와 성능 문제 이해하기에서 서브 쿼리에 대한 기본 내용 이해하기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XM의 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와 성능 문제 이해하기에 있어 서브 쿼리를 활용한 SQL 성능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은 크게 필터 처리 방식과 조인 처리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필터 처리 방식은 메인 쿼리에서 추출된 결과 집합의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필터 처리 방식은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결과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동작 방식입니다. 조인 동작 방식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중에서 원하는 집합을 선행 집합으로 선택할 수 있고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의 연결을 NL 조인이나 해시 조인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처리 방식보다는 조인 방식이 보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브 쿼리를 활용한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대신에 .exist를 사용하고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많은 경우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와 .exist에서 SQL의 수행 방식이나 수행 순서, 테이블의 수행 방식, 성능 부분에 대해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쿼리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나누어집니다. 수행 방식은 테이블 A에서 추출된 결과 집합과 마이너스 아래 집합 B에서 추출한 결과 집합을 각각 소트한 후에 최종 데이터를 비교 추출합니다. 수행 순서는 항상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집합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집합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수행 방식은 각각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소트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테이블 A와 B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소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소트 연산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적고 B에서 추출된 결과가 많다면 소트에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쿼리를 .exist로 바꾼다면 SQL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나누어지겠고 메인 쿼리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서브 쿼리의 테이블 B와 비교한 후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수행 순서는 앞에서 서브 쿼리를 살펴본 것과 같이 필터 방식이라면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에서 추출한 결과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반복 수행될 것이고 조인 방식으로 쿼리를 수행한다면 수행 순서가 A에서 B, B에서 A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A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덱스 스캔도 가능하고 별도의 조인 키 컬럼을 활용한 NL 해시 조인 방식으로 수행도 가능합니다. 가장 유리한 점은 필터 방식과 조인 방식의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인덱스 스캔을 수행하거나 풀 테이블 스캔을 수행하는 등 SQL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사용했을 때 쿼리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 집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인드 변수를 보면 바인드 변수의 값의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좁다는 말의 의미는 바인드 변수를 매핑시켰을 때 결과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아래를 보면 마이너스를 수행한 실행 계획이 보이는데 최종 추출 건수는 1923건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56,000 블록을 읽었으며 1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아래의 실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집합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집합이 먼저 수행됩니다. 선행 집합의 추출 결과에 대해 소트를 수행하고 마이너스 아래의 집합도 추출 후 소트를 수행합니다. 즉, 각각 소트가 발생 후에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최종 결과 건수가 1923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효율은 마이너스 상단에 위치한 SQL보다는 하단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풀테이블 스캔하면서 1600만 건을 추출하고 마이너스 연산을 위해서 소팅하면서 55,960블록을 읽고 약 16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not exist 조건의 서브 쿼리로 SQL이 변경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상단 즉 메인 쿼리의 결과 건수가 3846건으로 적고 서브 쿼리 T1의 셀렉트 리스트 절인 C4, 5, 6 컬럼의 인덱스가 존재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SQL과 실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not exist를 기점으로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브 쿼리의 힌트절에 언네스트 nl anti-join이라는 힌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SQL은 nl-join 방식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아래 실행 계획을 보면 메인 SQL의 서브 쿼리 T2 테이블이 선수행되었으며 3846건이 추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인덱스로 3846건을 받아서 최종 인덱스에서 스캔한 건수는 1923건이 되겠고 그 인덱스에서 스캔한 1923건 중에서 인덱스에 없는 컬럼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 액세스한 결과가 변함없이 192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23건의 결과가 추출되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쿼리에서 비효율이었던 풀테이블 스캔이 힌트로 인해 선행 집합에서 추출된 건수만큼 인덱스 스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소트가 발생하지 않아 풀테이블 스캔과 소트 수행에 대한 비효율이 제거되어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not exist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하는 테이블 각각의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비교하여 최종 결과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sort unique 오퍼레이션이 수행됩니다. 반면 not exist를 사용한다면 sort unique 오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sort unique 오퍼레이션 유무로 인해 최종 추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마이너스를 not exist 서브 쿼리로 변경할 경우에 distinct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서브 쿼리 T2의 가장 앞의 컬럼인 C1이 유니크하거나 셀렉트 리스트절의 조합이 유니크하다면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istinct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SQL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옵티마이저는 효율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옵티마이저는 SQL을 수행할 때 쿼리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서브 쿼리가 많은 SQL의 경우 계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증가합니다. 즉 코스트를 구하기 위한 부하가 심하여 효율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화면의 SQL에서 바인드 변수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서브 쿼리절의 가장 위부터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본다면 이 서브 쿼리 중에서 가장 드라이빙 했을 때 값의 범위가 적은 그룹은 바로 첫 번째 서브 쿼리가 되겠습니다. 바인드 변수의 equal 값이 a이고 range 값의 범위가 20만에서 20만 100까지로 적기 때문에 첫 번째 서브 쿼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를 봤을 때 메인 쿼리에 특별한 상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메인 쿼리 집합을 줄이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화면의 SQL의 서브 쿼리에서 가장 첫 번째 서브 쿼리가 먼저 수행되었을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첫 번째 서브 쿼리를 선행 집합으로 수행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위의 SQL을 수행했을 때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는 T3라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서브 쿼리를 선행 집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10만 건으로 출발하여 최종 추출 건수는 256건이 되었습니다. 보통 효율적으로 수행된 SQL의 실행 계획은 최초 오퍼레이션 결과 건수가 마지막 최종 건수보다 크지 않게 시작하여 최종 결과 건수만큼 증가하는 것이 좋은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6건을 추출하기 위해서 10만 건을 읽고 20만 건을 읽었다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서브 쿼리를 선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브 쿼리 T2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SQL 변경해 보았습니다. 서브 쿼리에서 조인으로 변경할 때 반드시 디스틴트를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서브 쿼리의 집합은 M을 1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옮기게 되면 반드시 디스틴트로 중복을 제거해 줘야만 메인 쿼리에서 나온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바꾸어서 SQL을 작성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힌트를 줘서 실행 계획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건수가 적은 인라인 뷰인 T2 집합을 선행으로 하고 조인 컬럼에 인덱스가 있어 NL 조인을 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딩 힌트를 줘서 T2를 선수행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T2와 T1의 조인 방식을 NL 조인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 T2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SQL을 변경한 후에 트레이스 결과는 각각 조인이 3번 발생하였고 이 3번의 조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조인이 가장 선수행된 테이블 간의 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인의 대상은 항상 2개가 되겠고 각각 대상 중에선 위에 있는 집합이 가장 먼저 선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에서 줬듯이 서브 쿼리 T2 인라인 뷰로 변환한 부분이 실행이 되고 디스틴트로 인해서 해시 유니크라는 오퍼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변형했기 때문에 뷰라는 오퍼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뷰를 수행한 결과가 총 4건이 추출되었습니다. T2 테이블 뷰 추출 건수는 4건에 대해서 T1 테이블의 조인키 컬럼의 인덱스를 스캔한 후 추출된 건수는 256건이고 인덱스에 없는 컬럼을 추출하기 위해 테이블 액세스 후에 최종 256건이 추출되었습니다. 선행 집합의 결과 건수를 줄여줄 수 있도록 수행 순서를 조절하고 후 수행되는 테이블의 조인키 컬럼에 인덱스가 존재하므로 NL 조인으로 수행하면 이와 같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란 웨어절에 존재하는 SQL을 서브 쿼리라고 하고 서브 쿼리 동작 방식은 필터와 조인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필터 방식은 메인 쿼리에서 추출된 결과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조인 방식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합을 먼저 수행시킬 수 있으며 NL, 해시 등이 원하는 조인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브 쿼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언네스트, 노 언네스트, NL 세미 조인, 해시 세미 조인, NL 안티 조인, 해시 안티 조인 등의 힌트를 사용하여 실행 계획을 제어할 수 있고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옵티마이저는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행 집합의 추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서브 쿼리 특성이 M 집합을 1 집합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디스틴트 키워드와 함께 인라인 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브 쿼리를 먼저 수행하고 싶다면 리딩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원하는 서브 쿼리를 먼저 선수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브 쿼리를 활용한 SQL 성능 개선에 대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칼라 서브 쿼리의 이해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란 셀렉트 컬럼리스트절에 사용된 서브쿼리를 이야기합니다. 메인 쿼리 집합에서 추출된 최대 결과 건수만큼 스칼라 서브쿼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추출되는 데이터는 항상 한 건만 유효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아도 쿼리 전체의 실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예를 보면 셀렉트 컬럼 리스트절의 셀렉트절의 형태로 존재한 SQL을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칼라 서브쿼리의 추출 건수는 한 건을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우넘 1 조건을 통해서 여러 건이 추출될 때 쿼리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넘 조건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추출되는 값이 SQL이 추출하고자 하는 값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디터미스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은 메인 SQL에서 추출되는 건수가 100건일 때 스칼라 서브쿼리와 조인되는 인풋 컬럼 값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때 스칼라 서브쿼리는 100번 반복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풋 값을 멀티버퍼라고 하는 공간에 캐싱을 하고 재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멀티버퍼의 크기는 오라클 파라미터에 쿼리 익스큐션 캐시 맥스 사이즈에 정의되어 있고 256MB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는 항상 한 건만 유효합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에서 연결되는 연결고리의 키값이 유니크하지 않다면 위와 같이 오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로우넘 1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항상 한 건만 추출되기 때문에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데이터가 추출되지 않아도 SQL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추출값이 느릴 때 메인 SQL에서 추출되는 SQL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스칼라 서브쿼리는 메인 SQL의 추출 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우터 조인과 동일한 특징으로 스칼라 서브쿼리를 아우터 조인으로 재작성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는 수행 위치와 조인의 관계에 따라서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행 위치에 따른 성능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T1 테이블 전체 데이터 대상으로 C1, C2 컬럼으로 오름차순 정렬 후 10건을 가지고 오는 SQL이 아래 2개 있습니다. SQL 1, 2 작성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입니다. SQL 1번의 경우 수행 위치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SQL 2번의 경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SQL 1번의 형태를 보면 메인 쿼리에서 모든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 그 건수만큼 스칼라 서브 쿼리절이 최대 반복 수행되면서 모든 집합을 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10건을 추출하게 됩니다. 작성 SQL 2번의 경우에는 메인 쿼리에서 추출한 결과에서 로우넘 처리를 한 후 10건에 대해서만 스칼라 서브 쿼리가 반복 수행된 SQL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QL 수행 순서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from절, where절,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순으로 SQL이 수행이 됩니다. 작성 SQL 1의 경우에는 from절 안에 from절인 스칼라 T1이 가장 선수행되며 스칼라 T2가 이후 수행되므로 스칼라 T1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 후에 가장 바깥쪽의 로우넘 10 조건에 의해서 10건을 추출합니다. SQL 2의 경우 from절 안에 인라인 뷰인 스칼라 T1의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where절 조건인 로우넘 10 조건에 의해 1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스칼라 T2 셀렉트절의 스칼라 서브 쿼리를 반복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 두 쿼리에 대해 트레이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2를 확인해 보면 메인 SQL인 스칼라 T1 테이블을 테이블 풀 스캔에서 50만 건의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이 50만 건에 대해서 스칼라 T2 테이블인 스칼라 서브 쿼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모든 건수를 다 처리한 후에 로우넘 조건에 의해서 10건을 최종 추출합니다. 반면 SQL 2번을 확인해 보면 메인 SQL인 스칼라 T1 테이블을 테이블 풀 스캔에서 50만 건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from절, where절,
셀렉트절의 순서로 SQL이 수행되기 때문에 로우넘 조건에 의해 10건을 추출 후 스칼라 T2 테이블인 스칼라 서브쿼리절이 10번만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즉, SQL 1번과 2번은 동일한 결과값을 추출하는 SQL이지만 성능상 유리한 작성법은 SQL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칼라 서브쿼리와 조인의 관계를 보는 SQL 성능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1번은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이며 스칼라 T1 테이블만 프롬절에 위치시킨 후 나머지는 스칼라 서브쿼리로 작성했으며 SQL 2번의 경우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 SQL이며 아우터 조인을 사용해서 모두 조인절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칼라 서브쿼리로 작성하는 방법과 아우터 조인으로 작성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성능상 유리할까요? 항상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작성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스칼라 서브쿼리와 아우터 조인 작성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SQL 2를 보면 메인 SQL 스칼라 T1에서 추출된 결과가 50만 건입니다. 스칼라 서브쿼리가 2개 존재하는데 스칼라 T2와 T3 모두 50만 번 반복 수행을 하며 최종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50만 건의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300만 IO가 발생했으며 스칼라 서브쿼리의 조인 키 컬럼인 C1 컬럼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스칼라 T2, T3는 각각 50만 번 테이블 풀스캔을 해서 더욱 비효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SQL은 메인 SQL 조건절이 없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SQL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스칼라 서브쿼리절에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즉, 메인 SQL의 추출 건수는 많은데 그 결과 건수만큼 스칼라 서브쿼리가 수행되면서 부하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SQL의 개선 포인트는 50만 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비효율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칼라 서브쿼리를 아우터 조인 형식으로 SQL을 변경하고 각 테이블 간의 조인 방식을 해시 조인으로 유도하면 50만 번 반복 수행되는 것을 한 번만 수행하고 결과 집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SQL 2에 대해서 트레이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최종적으로 10건이 추출되는 쿼리지만 스칼라 T1의 추출 건수인 50만 건이 모두 조인에 참여하고 NL 조인 방식으로 수행됨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조인 방식을 해시 조인으로 변경하여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10건을 추출하기 위해 50만 건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SQL의 개선 포인트는 최종 추출 건수인 10건에 대해서만 조인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SQL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우터 조인 방식을 스칼라 서브쿼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메인 SQL에서 추출되는 10건에 대해서만 스칼라 서브쿼리가 반복 수행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칼라 서브쿼리와 아우터 조인 방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앞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작성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성능적으로 유리한 SQL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스칼라 서브쿼리란 셀렉트 리스트절에 위치하는 SQL을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하고 스칼라 서브쿼리의 특징은 추출 건수가 항상 한 건이어야 하며 추출되는 결과가 널이어도 전체 SQL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터미스틱 속성에 의해서 메인 SQL에 추출되는 인풋 값이 모두 동일하다면 스칼라 서브쿼리는 1회만 수행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와 성능에서 아우터 조인 방식과 비교해 봤는데요. 최종 추출 결과건 데이터가 적을 때는 스칼라 서브쿼리가 유리하고 전체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아우터 조인 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이해와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드절에 대한 기본 내용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동작 방식과 위드절을 활용한 성능 개선 사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절에 대한 기본 내용은 SQL 내에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드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매터리얼라이즈 동작 방식, 즉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과 인라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라이즈 동작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절은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상 가장 상단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위드절을 하나의 SQL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드절이 포함된 SQL을 보면 T1 테이블의 결과 집합을 T_T1이라고 선언하고 T2 테이블의 결과 집합을 T_T2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메인 SQL절에서 위드절에 정의된 테이블 T_T1과 T_T2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위드절 T_T1, T_T2를 각각 한 번씩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터리얼라이즈 방식은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실행 계획에서는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 테이블을 풀스캔한 후에 해시 조인을 실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터리얼라이즈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 힌트로 위드절에 정의된 쿼리에 매터리얼라이즈 힌트를 주고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면 템프 테이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드절에 정의된 쿼리가 매터리얼라이즈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쿼리는 메인 SQL 수행 시 위드절의 쿼리로 리저드 셋을 만들고 그 결과값을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입력한 후 메인 SQL로 수행하게 됩니다. 매터리얼라이즈 동작 방식에 이어 인라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SQL절에서 T_T1, T_T2를 각각 2번 이상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계획에서 보면 템프 테이블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보아 매터리얼라이즈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오라클은 위드절에 사용된 집합이 2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매터리얼라이즈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동작하게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드절에 인라인 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라인 동작 방식은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프롬절에서 호출된 수만큼 테이블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작 방식은 메인 SQL이 수행될 때 위드절에 선언된 SQL을 인라인 뷰 형태로 생성한 후에 메인 SQL과 조인하게 됩니다. SQL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처리 시 성능 개선 방법으로 위드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절로 선언하려고 하는 SQL이 건수는 적지만 데이터 조인 시 I/O 처리량이 많은 경우 효과적입니다. 위드절의 매터리얼라이즈 동작 방식은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SQL 성능 개선 및 I/O 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절의 결과 건수가 많다면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저장하는 비용이 증가하여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QL 성능 개선을 위한 위드절 활용하기에서 뷰 프리디케이팅 성능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드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 프리디케이팅이란 인라인 뷰 외부 조건을 인라인 뷰 내부로 침투시키는 것인데 뷰 외부 조건이 내부로 침투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뷰 데이터를 모두 처리한 이후에 조인 연결 조건을 필터 조건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성능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SQL을 보면 T2와 T3가 아우토 조인이므로 with_T1이 먼저 수행되었고 T1과 조인 연결 컬럼인 T2, T3 테이블에 C1 컬럼 값은 각각 유니크하다고 했을 경우 SQL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테이블이 선행 테이블이고 T2 테이블과 NL 조인을 수행하고 39건이 추출되었습니다. 이 쿼리의 비효율은 조인 조건이 인라인 뷰 T3에 침투되지 못하면서 with_T3 테이블에 테이블 풀스캔이 발생해서 약 50만 건의 데이터를 모두 액세스한 후에 그룹 바이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뷰에서 50만 건이 추출되었습니다. 결국 조인 조건인 T1.C1은 T3.C1이 인라인 뷰 T3에 침투되지 못해 T3 테이블에 테이블 풀스캔이 발생했습니다. 인라인 뷰와 조인되는 집합의 추출 건수는 38건이므로
38건이 인라인 뷰 안으로 조인 조건에 의해 침투된다면 SQL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능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with_t1에서 추출한 값을 인라인 뷰로 만든 이후 인라인 뷰 t3에 강제로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과 with절을 선언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추출한 후에 재사용하도록 SQL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한 강제로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_t3 inline 뷰 안에 with_t1의 모든 조건을 포함해서 inline 뷰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with_t1 inline 뷰 안에서 38건을 추출한 후 t1.c1은 t3.c1 조건에 의해 38건만 with_t3와 조인하여 t3.c1 인덱스를 활용한 nl조인으로 유도하기 위해 reading 그리고 use nl 힌트를 추가했습니다. 수정한 SQL의 실행 계획을 보면 앞서 with_t3 테이블 풀스캔이 인덱스를 활용한 nl조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효율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첫 번째 개선안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with절을 선언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추출한 후 재사용하도록 SQL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개선안에서 with_t1 테이블을 with_t3에 있는 인라인 뷰 안에 추가로 넣어줬기 때문에 동일한 테이블을 두 번 읽게 됩니다. 이럴 때 with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테이블의 결과셋을 with절로 선언하고 아래 메인 SQL에서 재사용하도록 하면 개선한 1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SQL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materialize 동작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힌트절의 materialize라고 선언해 줘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테이블의 중복 액세스를 제거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SQL이 수행됩니다. 두 번째 개선안의 실행 계획을 보면 상단에 with절을 수행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결과 집합을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저장해서 재사용한 sys_temp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with절이 materialize 동작 방식으로 수행이 되었고 중복 액세스가 제거되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층 쿼리의 데이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with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쿼리를 보면 계층형 쿼리로 startwith와 connectby가 존재합니다. 점선의 인라인 뷰 데이터가 추출되면 계층형 구조로 startwith 구문과 connectby를 한 후에 최종 결과 집합이 추출됩니다. 참고로 계층형 구조에서 쿼리 구문은 startwith가 먼저 실행이 되고 connectby 후에 where절 조건이 있다면 where절 조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인라인 뷰 안에 데이터가 먼저 실행되어 groupby를 한 후에 해빙절이 수행된다면 데이터가 줄어들게 되고 후에 startwith와 connectby가 수행이 되면 효과적이겠지만 옵티마이저의 미스로 startwith와 connectby를 수행한 후에 groupby를 수행하였다면 비효율적으로 쿼리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쿼리 작성자의 의도대로 groupby 한 후에 계층형 구조 분석을 하게 하려면 with절의 materialize 힌트를 사용하여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그룹핑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계층형 구조로 분석하여서 그룹핑된 데이터를 미리 추출하고 해당 데이터로 계층형 구조를 분석하여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with절 사용 시 주의점입니다. 동시성이 높은 SQL을 materialize 방식으로 수행한다며 컨트롤 파일 시퀀셜 리드 웨이트 이벤트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with절의 결과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materialize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글로벌 템포러리 테이블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with절은 SQL의 가장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 SQL의 데이터 정합성이 훼손될 여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ith절 동작 방식을 결정짓는 힌트인 materialize와 inline 힌트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SQL을 with절로 변경하더라도
힌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동작 방식의 변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